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산타 이즈 커밍. 내년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증시는 마치 제5세 색깔처럼 이 빨간 옷을 입은 산타의 등장을 기다리며 들뜬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장주를 중심으로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코스피는 석 달 만에 장중 2,57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다소 분위기가 차분해지면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결국 하락 전환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네, 셀트리온과 합병으로 거래 정지를 앞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하락한 가운데 어제 급등했던 HPSP, 루닛이 약세로 전환하는 등 시총 50위권 내 파란불이 많이 켜진 날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 에너지가 아쉬웠던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미국 연준의 긴축 종료 신호가 시장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 IRA 하위 규정이 발표가 되면서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로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2차 전지주 땡큐 금리 인하, 땡큐 테슬라입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밤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 이런 전기차 주식을 끌어올렸는데요. 미국 재무부의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잠정 가이던스도 발표가 됐습니다. 2차 전지셀은 킬로와트 시당 35달러, 모듈은 킬로와트 시당 10달러의 새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금리 인하와 테슬라, IRA 모멘텀 재부과까지 모처럼 2차 전지주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형성했죠. 네, 에코프로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20% 정도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리튬 관련 호재가 있었던 포스코 그룹주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포스코 DX만 4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LG화학도 이틀째 반등하며 50만 원 회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급등했던 LNF는 오늘 하락 반전하며 마감했는데요.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주 2024년에는 다르답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며 신저가 행진을 이어갔던 신재생 에너지주가 내년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기지개를 켜고 있죠. 2차 전지와 같이 미국 IRA 하위 규정 발표도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의 경우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과 모듈의 새 공제가 제공이 되고 풍력 발전은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의 새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주도 모처럼 반등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죠. 네, 태양광 대표주 하나솔루션 그리고 풍력 대표주 CS윈드가 이틀 연속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CS윈드는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6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OCI홀딩스, 태웅 등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주도 반등세가 지속된 하루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내년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종목별 성장 추이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한화솔루션, CS윈드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한경 이슈픽 첫 번째, 2차 전지주 땡큐 금리 인하, 땡큐 테슬라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난밤에는 전기차 주식으로 훈풍이 불어왔는데 테슬라를 중심으로 루시드, 리비안 등도 급등을 해주면서 국내 2차 전지주에도 모처럼 온기가 돌았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2차 전지주들은 어떤 수혜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까요, 대표님? 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먼저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셋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를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또 IRA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관련 세부 규정이 다음 달에 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분리막 관련된 기업, 예를 들면은 뭐 솔브렌 전액 관련된 기업인 솔브렌 홀딩스라든가 엔캠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밖에 이제 분리막 관련된 기업 SKC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요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이슈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 의견을 우리가 고려해서 2차 주주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돼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주가 급등 시의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일각에서는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고 미 대선이라든가 또 전기차 수요의 둔화, 수주 공백기, 밸류에이션의 어떤 매력도 감소 이런 걸 들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속도 조절일 뿐이지 방향성은 그대로다. 이제 장기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의견을 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후자 쪽으로 조금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 뭐 대외적인 어떤 긍정적인 그 정책적인 이슈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이슈도 정책적인 이슈가 있죠. 정부에서 뭐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발표했는데 사실 기존 정책과는 별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좀 강조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5개년간 38조 원 금융 지원이라든가 또 해외 자원 개발 투자의 또 세액 공제라든가 2차 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뭐 10개월, 21개월에서 10개월 감소시켜 준다는 거 내부적인 어떤 지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의견 자체는 조금 좀 약간 쏘쏘 느낌인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우리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 어제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배터리 관련한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좀 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혜 정도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부장님? 그 세액 공제 조항이 이제 올해부터 2032년까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부품과 그리고 핵심 광물에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첨단 제조 생산 그 세액 공제라는 게 그 첨단 그 생산 기술을 사용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에 여기에 이제 세액 공제가 부여되는 것인데 또 작년에 이제 12월 23일 그러니까 12월 31일 이후에 생산된 것도 이제 올해부터 그 세액 공제가 부여가 되고요. 향후에 이제 60일간의 의견 수령 기간을 거쳐서 이제 2월 22일에 공청회까지 걸쳐지는데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셀과 모두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35달러, 10달러의 세액 공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핵심 광물 뭐 대표적으로 양극재가 될 것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생산 그 비용의 10%를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양극재를 생산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생산 그 비용을 공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긴 했는데 그 전액과 분리막 같은 경우도 그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관련주 목도 움직였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북미 진출을 위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구축한 그런 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재 기업들한테는 이제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은 IRA법이 발표가 되면서 구체적인 내용 가이던스가 발표되지 않아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는 불확실성의 해소의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다 전해액과 또 분리막 업체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12월 들어서도 기대감이 형성됐던 부분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으로 연내는 힘들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남은 연말에 그 대주주 양도세 물량 관련해서 저희가 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 없을까요, 부장님? 사실 뭐 언론에 나온 것만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그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구 대구 달성구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했다라고 그냥 신문 지상에 나와 있고 그리고 권성동
박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대선 공약이니까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박수현 의원이 이제 어제 이제 본인의 SNS에 그 대주 양도세 요건 완화에 대한 촉구글을 올렸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뭐 이번 주말이도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도세 관련 물량은 곧바로 이제 추경호 부총리 발언 이후에 다음날 곧바로 쏟아졌고요. 그리고 어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 BM 수주 44조 터진 날, 그 다음 날 에코프로에 대해 양도세 회피 물량이 일단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추경호 부총리 발언 이후 어제 2시 8분경에 일제히 이제 증권사 세 곳을 통해서 일제히 쏟아졌고요. 어느 정도 그 물량은 완화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에코프로 쪽에 유독 쏟아지는 이유는 그 소위 말해서 에코프로에 몰빵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산이 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15억을 맞추려고 하면 상당 물량을 매도를 하고, 다만 이제 이걸 현금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종목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양극재 종목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잊혀진 종목, 그러니까 잊혀진 내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는 다시 돌아가는 성당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연말에 이제 한 21일이나 26일 정도 매도해서 다음 날 이제 현금으로 다시 그러니까 그 종목을 다시 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매도 후 매수를 하려는 그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대부분 양도세 물량은 오늘 정도로 봐서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그 양도세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은 뭐 반응세가 좀 제법 강할 것이고,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2024년도, 2025년도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2025년도에 북미 지역에서의 전기차의 급성장, 전기차 시장 급성장이 맞물리면서 어차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잘 됐으면은 양도세 완화가 됐으면 반등이 셌겠지만은 그냥 쉬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좋을 것이다. 그리고 양도세 회피 물량은 지금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테슬라 급등과 IRA 하위 규정 발표에 반등에 나선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고사인 들어왔는데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하셨고 5%의 강세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곽영훈 대표의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저는 뭐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분기 단위로 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M 같은 경우도 올라왔고, 그런데 또 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또 포스코 이슈 또 상장된 경우라면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에코프로 BM 전액 관련이잖아요. 이런 거 올라가는데 지주사인 또 에코프로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전체 이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어떤 주변 투자 환경이 좀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요 감소라든가 또 소비자의 부담, 금리 상승한 거에 따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다가 떨어지면은 부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부담감이 있고요. 보조금 축소. 중국이 2023년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보조금 축소 검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포드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전부 보면은 또 투자 계획도 연기를 하거나 좀 축소를 하거나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지만은 좀 시간차를 좀 길게 두고 우리가 매집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게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매매에 대한 좋은 뷰 주셨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속도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부장님께서도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가 11월 이후로는 좀 좁은 박스권 내에서 지금 등락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탄력을 받고 어떤 외형 성장에 확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하면서 가야 될까요? 에코프로의 가치는 결국 그 자회사의 그 지분 가치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럼 핵심 자회사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의 실적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최근에 상장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 상승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44조 수주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리튬인데 지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잘 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쉬는 거는 일단 수급적으로 에코프로에 지금 과도하게 지금 수급 개인들의 양도세 관련 물량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에코프로 팔고 에코프로 BM으로 이동하는 수급이 현재 있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워낙 잘 가니까
나오니까 에코프로 팔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단기로 좀 트레이딩 들어가는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최근에 상한가도 나오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은 사실 어느 정도 이상 올라와줘야 리튬 기업들이 수익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플랫만 가더라도 영업이익 회복이 곧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양극재 기업들의 그 실적 회복은 굉장히 빨라지고 이게 판가에 반영돼서 빨라지는데 리튬은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본격적으로 이익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리튬이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양극재 실적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양극재 종목이 빨리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PCM, LNF 이런 종목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는 게 그런 이익 회복이 이쪽에서 빠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년 그 전기차 수요 둔화라고 아니고 제가 그 증가 속도의 둔화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내년도에 북미 시장에서의 상반기에만 신차가 29종이 나오고요. 하반기에도 24종이 나와서 신차 대거 사이클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구매 시장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네. 그걸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완성차 기업들도 배터리 가격이 더 내려가기 기다리고 보조금이 그때 나오니까 그때 신차 출시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 양도세 회피 물량은 거의 다 그 나왔는데 아마 연초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 때문에 좀 더 빠진 측면이 있지만은 이게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에코프로 비엔과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강하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확대되는 구간이라서 저는 차분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에코프로에서 나가는 자금도 다시 들어오려고 또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하면은 사실 개인들이 올해 가장 사랑한 종목이 아니었나 이제 가장 좀 뜨겁게 달궜던 그런 종목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유자들의 전략은 이제 뭐 홀딩으로 주신 것 같고 신규 관점에서도 좀 매력적인지 한번 부장님께 들어볼까요? 신규는 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은 아직은 양도세 물량이 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10억이니까 보통 8억에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15억 정도 갖다 놓고서 연말 26일까지니까 한 20일 정도까지 8억 원조리로 이렇게 그런 조절 물량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렸다가 네. 27일 이후에 27일 이후에 예, 27일, 그러니까 26일이니까 27일부터 매수를 하니까 그때 이후에 보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가치합은 결국엔 자회사 가치합인데 이게 퍼라든가 POR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STOP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적정 가치를 산정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목표가를 제시하지 말라고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가치는 그 에코프로 BM의 그 27년 그 양극재 캐파 71만 톤에 대한 그 실적 부분에 대한 실적을 반영한 밸류에이션과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를 반영하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27년에 그 수산화 리튬 캐파가 8만 2천 톤이거든요. 네. 수산화 리튬 가격을 대략 30에서 40달러 계산하고 환율로 한 250원에 1,300원 계산해서 영업이익이 35% 계산하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톤당 양극재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 봐서 한 5천만 원 보고 그리고 영업이익 10%에 가동률 90% 계산해서 실적 계산해 보시고요. 네. 또 이제 전구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7년도에 21만 톤이니까 제가 여기 매출 5조에 영업이익 5천억 본다고 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 배수 20배, 30배 넣고 요거에 대한 지분율 있지 않습니까? 지분율 곱하고 또 밸류에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할인율 30에서 50% 가정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 합산하시면 되고요. 자회사 나머지 CNG라든가 그런 기업들 비교 기록과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은 대략 나올 겁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대로 해보시면은 돌려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 수치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만 하시면 되거든요. 리튬 가격이 얼마 될 것인지, 양극재 가격이 얼마 될 것인지, 영업이익률을 7% 낼 것인지, 10% 낼 것인지 그런 것만 네.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부장님께서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목표가를 알려주셨는데 새삼 또 감사한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드네요. 자, 이어서 그럼 포스코홀딩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오늘 4% 오르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쳐줬는데 곽용 대표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역시 고인데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 2023년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설비 복구에 따른 조업 정상화로 이제 진행이 좀 됐고요. 그래서 작년 2022년도 하반기 대비해서는 회복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돌아오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투입 원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판매량 회복이라든가 철강 판가 정가 여부가 중요한 전망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전기차 수요에 있던 둔화 우려 확산에 따른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밸류체인들의 어떤 속도, 투자의 속도 조절이 나타나면서 동사의 더 추진적인 2차 전지, 뭐 소재 사업 가치 평가 절하 이런 부분들, 수산화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좀 철강은 조금 그래도 좋게 들리고 전기차 수요 쪽에는 소재 쪽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입장은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다.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다는 거고,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BM에 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든가 시장에서 그런 걸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주가는 또 포스코 이제 에코프로 BM이 더 잘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건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다라는 측면과 네. 또 이렇게 바닥권에서의 또 어느 정도 그 부정적인 측면 반영이 됐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뭐 고사인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어제 리튬 생산 공정 핵심 부품의 국산화 성공 소식에 모처럼 그룹주가 함께 반등에 나섰고 오늘도 이제 분위기를 이어갔잖아요. 지금 리튬 생산에 있어서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좀 쌓아가는 모습인데 향후 성장성에 이게 좀 어떻게 확장이 돼서 가는 스토리일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리튬과 양극재 종목도 주가 차별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딱 포스코홀딩스 정도 움직임이 맞습니다. 현재는 이건 바닥은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리튬 42만 3천 톤이고 뭐 니켈 24만 톤, 양극재는 100만 톤이죠. 뭐 포스코 퓨처엠에서 하고 음극재 37만 톤, 리사이클 7만 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매출이 한 62조 목표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거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리튬 가격이 중요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왜냐하면 어차피 리튬 모멘텀이 있는데 네. 리튬 가격은 지금의 리튬 가격보다 2025년부터의 리튬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은 2025년부터거든요. 2025년도에 대거 신차가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배터리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 소재 기업들이 다 증설이 일정들이 2025년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 완성차 기업들의 그 전기차 이제 신차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025년부터의 리튬 가격이 얼마큼 올라가는지가 동사의 성장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올해 9월 달부터 이제 포스코 HYR 클린메탈에서 폐배터리를 인한 이제 리튬이라든가 니켈이 생산이 돼서 올해 한 1,100억 정도 매출 예상이 되고 좀 늦었지만은 지난 이제 그 11월 29일에 그 광양 리튬 공장, 수산화 리튬 공장 준공이 완공이 됐죠. 그리고 내년도 2분기 한 6월 달 정도에 그 아르헨티나의 그 수산화 리튬 공장 2만 5천 톤 염수 1단계 준공 예정이고요. 25년도 2월 달 2분기에 이제 염수 2단계라 또 광양의 수산 리튬 공장 2만 5천 톤까지 오픈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준공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그 램프업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실적 찍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보면서 이제 비중 확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원래 10월 달 준공이었다가 11월 29일에 2달 연기됐거든요. 그 노조 파업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10월 달에 주가 잘 안 빠졌던 이유가 그걸 기다렸는데 10월 17일에 이제 준공 연기된 거 확인되면서 그다음부터 주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 그 준공 확인된 거 보고서 그다음부터 안 빠지기 시작하는 게 확실히 그 리튬에 대한 모멘텀 포스코홀딩스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그 6월 달 2분기에 염수 리튬 준공이 진짜입니다. 그때가부터가 본격적이니까 그게 준공 연기되지만 않는다 그러면 갈 것이고 광성 리튬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한 55%, 염수 리튬 같은 경우는 90% 정도 보고 또 점토 리튬 쪽에서도 하는데 이것도 한 50%까지 보니까 염수 리튬 준공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정말 높네요. 그래서 분기 배당도 주고 연말 배당 주니까 지금 뭐 연말 배당 전에 지금 좀 충분히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으로도 좋은 시점이다. 자, 11월 들어서부터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좀 올라오려는 좀 그런 모습인데 좁은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아래인 지금 이 가격이 또다시 오지는 않을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지 신규 진입도 가능하시다 하고 이제 부장님께서는 뷰를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조금 뭐 늘린다거나 그런 전략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지금 자리 좋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제철 기반의 이익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온 상태에서 뭐 전기차 소재
쪽으로만 조금 앞으로 개선이 되면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전혀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저점과 고점을 좀 연결을 해보면은 42만 원 선이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형성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45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에서 한 48만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 42만, 48만 원 사이에서 뭐 적절하게 움직일 때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고 뭐 그러다가 또 빠지면은 추후에 또 추세가 잡힐 때 더 사주는 센스를 발휘한다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안정적으로 믿고 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 IRA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모처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이제는 좀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시기일까요, 대표님? 저도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좋게 보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에는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좀 더 드린다면 해상 풍력을 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가 자금 조달이 사실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말씀드리면은 육상풍력하고 해상풍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육상풍력 대비해서 해상풍력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은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해상풍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금리 상승과 또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이 만약 해소가 된다면은 뭐 또 과거에 또 취소가 됐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재개가 되고 한다면은 저는 해상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것이다. 최근에는 또 보면은 또 원전도 조금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 원전 이렇게 함께 좀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는 이제 좀 해상 풍력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럼 오늘 한화솔루션 그리고 CS윈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사인을 보면은 다 고사인을 켜주셨는데 한화솔루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청한 부장님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미국의 이제 태양광 생산 시설을 구축한 한화솔루션에 지금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고 워낙 뭐 대표적인 기업인데 사실 뭐 미국 IRA가 처음 나올 때부터 태양광 뭐 수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는 했지만 주가도 조금 소외가 됐고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부분도 좀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좀 본격적인 수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동사가 그 미국 내 이제 증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3.3기가와트시 정도 증설을 하고 있고, 그 동사가 원래는 사실은 이제 그 미국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가다 보니까 이때 이제 프로젝트가 많이 취소되거나 이제 지연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과 그리고 이제 그 AMPC 세액 공제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반등 모멘텀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그 하나솔루션 AMPC 내년도와 3,399억 전망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내년 하반기에 미국 최초로 그 단결점 폴리실리콘 태양 전지 수주 계열의 공장 이게 지금 준공이 되고 미국 내 전체가 한 17기가와트시 정도 되는데 3.3기가와트시면 아주 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공급 그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웨이퍼 공장 상업 그 가동 성공 시에 그 퍼스 솔라의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그 ITC 10% 보너스 요건 충족되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약간 별도의 얘기인데 어제 그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그 당사국 총회에서 탈화석 연료 전환 합의를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거로 같고 그리고 동사가 그 원래 예상이 이제 향후 이제 폴리실리콘 하락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폴리실리콘 하락은 거의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사가 하고 있는 그 모듈 가격에 대한 판가 인하도 더 이상은 좀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어느 정도 가격 방어와 안정화 될 것이라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말고 사실 이 종목 하려고 했다가 근데 이제 라이징 스타고 분위기가 좀 올라와서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교체를 하셨군요. 자, 지금 하나솔루션을 이제 오늘 라이징 스탁으로 가지고 나오시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주주분들이 조금 더 희망적인 좀 이렇게 마음을 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아쉬웠어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오랜만에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16%까지 올랐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7.8%에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사실 올해 들어서 4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어떤 전략으로 좀 수익을 챙겨가야 할까요, 대표님? 일단 뭐
차트적인 측면이라든가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이제 부장님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를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이번에 드라이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지금 ITC 세액공제 혜택이 30%잖아요. 이 부분이 그거를 이제 누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이 부분 상쇄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 떨어진다. 그러면 훨씬 더 강한 모멘텀 상승 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태양광 시장 호조 전망인데 9월 달부터 미국 설치량이 대폭 지금 개선되기 시작했다라는 이 부분만 우리가 네. 고려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태양광 올라가면 가다가 좀 빠지더라, 별로 안 가더라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 황 주변의 어떤 그 설치량의 대폭 개선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태양광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때다 정도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바로 CS 윈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CS 윈드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6.6%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창한 부장께서도 고사인 주셨고 곽영훈 대표께서도 고사인 주셨는데 대표님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앞서서 좀 해상 풍력도 좀 좋게 본다라고 하셨고 네네. 지금 뭐 네덜란드, 스웨덴, 뭐 영국 이런 유럽 지역과 해상 풍력 협업이 강화가 되면서 모멘텀 좀 강화되는 것 같은데 네네. 세액 혜택 공제 규모라던가 앞으로 네. 성장세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네, 이제 지금 뭐 세액 공제 혜택이 뭐 전기차도 있고 풍력도 있고 이런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되더라고요. 항목 네. 자체가 뭐 블레드 뭐 W당 2센트, 낫셀, 타워, 핵심 강물 인건비, 전기요금 또 10% 공제 예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 관련해서 좀 세액 공제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풍력 부품 쪽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는 세액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CS 윈드 뭐 이 곁들여서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CS 윈드만 볼 게 아니라 CS 베어링도 좀 보시고요. 네. SK SK 플랜트, SK 플랜트, 오션 플랜트, 그것도 좀 그것도 좀 함께 좀 SK 오션 플랜트죠. 딱 세 종목만 보시면은 저는 뭐 풍력 관련주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CS인데 가격적인 전략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1월 이제 저점에 담으신 분들은 목표치 뭐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지 부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보니까 저항선이 68,000원에서 한 7만 원 정도가 좀 단기적인 힘이 있을 것 같고요. 241선 한번 단기 트라이 하고선 조정 나오면은 한 11에서 21선 조정 나오는데 그때는 매수 관점이고 그 동사가주가 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프로젝트가 취소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 AMPC의 쉐어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베스타스라든가 주위 쪽에 얼마큼 쉐어링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한 10에서 20%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네. 그 정도면은 그렇게 부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제 미래에셋에서도 내년도 그 AMPC를 한 1,300억 정도 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동사가 이제 인수한 그 블라트 같은 경우가 인수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건데 내년 상반기 적자, 하반기 흑자거든요. 그러면은 연간으로 그냥 손익 붙기 정도인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 모멘텀 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블라드의 영업이익이 잘 개선되는지를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한 7만 정도 타겟팅해서 가져가시고요. 매수는 기다리셨다가 이제 적어도 이평선상에 11에서 21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타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드렸는데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매매 포인트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 변동될 수 있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이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를 했을까요? SC 엔지니어링 6% 강세로 가장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정치 인맥주로 7거래일 만에 7% 반등에 성공한 태양금속 우선주, 시간에서도 5% 빨간불 켜면서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주인 에이블 CNC 역시 3% 오름세 가져가면서 6,68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S&D 그리고 파커스가 10%, 9% 강세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주도 강했었는데요. 예스푸어셀도 6% 강세 보이면서 15,8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자동차 파워트레인 부품 기업인 DYC도 9% 강세 보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연 상한가 이후 오늘 5% 조정이 나온 대상 우선주, 시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습니다. 3% 가까운 약세 흐름 가져가면서 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TY홀딩스 우선주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있네요. 2.8%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오늘 강했었죠. 하나솔루션 우선주 14% 급등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시간에서 2% 정도 밀리면서 26,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광진실업 그리고 이노룰스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진실업이 3.5% 약세, 이노룰스도 2.5%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니온 커뮤니티 시간에서 하락 반전하면서 1.6%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블루엠텍 상장 후 어제 오늘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시간에서도 추가적으로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9,50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이성웅 이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창환 부장 솔루엠, 곽영훈 대표 뷰노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이성웅 이사의 라이징 스탁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들어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라이징 포인트는 2025년까지 에너지 사업에 3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점과 함께 흑연 등의 2차 전지 소재 공급 확대라는 측면이 라이징 포인트입니다. 네,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금리 인하기 같은 경우가 채굴에 대한 비용 부분, 그다음에 기타 그 원자재 가격의 증대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구간 안에서 금리 인하기가 도래가 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상사주 같은 경우가 부각을 받게 되는데 이 이전에 일본 상사주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서 먼저 밸류가 업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지금 에너지와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조 2천억 원 이상의 체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는 밸류 매력도 있지만은 여기에 더해져서 원자재 가격의 반등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예상 실적보다는 한 20% 이상 기본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 같은 경우가 더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수주 계열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의 개런티까지 가능하다는 점까지 대입을 했을 때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결코 비싸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 진입을 해서 가격 전략도 노려볼까요?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을 차트를 통해서 보면 현재 가격과는 크게 매수 시점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 57,500원 정도, 소위 말해서 눌림목을 통해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여기에 내년에 가능한 1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대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게 7만 원을 대입을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 가격대 하단 정도입니다. 손절가보다는 목표가의 도달이 먼저
달성하리라 보입니다. 순절가보다는 목표가가 더 빠를 것이다.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입니다. 솔로엠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와 성장 스토리 들어볼까요? 네, 동사의 그 가격 표식이 그 ESL 부분에서의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ESL 매출 부분이 확대되고 여기에 따른 외형 성장과 이익이 같이 동반 성장하고 또 글로벌 ESL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성장 스토리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동사가 이제 그 전산 매출에서 그 ESL을 차지하는 비중이 그 작년에 22.3%였고요. 올해는 41.2%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45.6%까지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원재료가 이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커스터마이징, 뭐 대면적이라든가 양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SP가 지금 15% 이상 지금 나온 것이 확인이 돼서 그 ESL 쪽의 그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신규 수주도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조 6천억이고요. 3분기 때 3,200억 수주했고 2분기 때 2,500억 수주해서 수주도 신규 수주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도 ESL 쪽의 매출이 1조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수주 잔고의 그 매출 인식률이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서가 이렇게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제조, 생산, 판매까지 턴키로 다 직접 하고 있는데 글로벌 1위 기업인 그 SES 이마고 태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이 안 하고 외주를 줘가지고 물량을 다 모으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월마트 쪽에 그 미국 쪽에 그 납품한 이후로 납품 능력에 대한 생산 능력에 대한 문제가 됐었고 아마존 쪽에서의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 아마존의 물량을 지금 솔로엠 대신 지금 수주가 된 상태고 또 이제 그 이마고 태고 같은 경우는 분식회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위 기업인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어가지고 지금 가장 그 전 세계 ESL 기업 중에서는 가장 튼튼한 게 바로 솔로엠이라 볼 수 있겠고요. 현재 30여 건의 그 비딩 계약이 진행 중이고 이 중에 5건은 대형 고객사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동사가 진행하는 신규 사업 중에 그 파워 모듈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그 서버용 파워 모듈 부분이 이익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도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파워 모듈 부분에 대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아마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여기는 이제 50kW시랑 30kW씩 두 가지 제품이 나올 건데 아마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양산된다고 하면은 향후 이제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대한 그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밸류도 동사가 내년 기준으로 퍼가 한 11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이마고 태고가 그 퍼가 한 36배 그리고 4위 이 잉크가 24배고 글로벌 ESL 평균 밸류에이션 24배에 비해서는 뭐 절반도 안 되니까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내년 추정 EPS가 대략 그 2,860원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9월 15일 날 갖고 올 때는 그 밸류에이션을 18배 줬는데 최근에 주가 부진을 이유로 해서 15배 주게 되면은 목표가 42,9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목표가 42,900원. 매수가는 종가 오늘 좀 올라갔는데 종가 이하에서 눌림시 매수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25,000원인데요. 일봉상으로는 40선 뚫었고 주봉상으로는 추세 저점에서 반등 나왔고요. 월봉상으로도 추세 저점 찍고 반등 나오는 구간이라서 충분히 저가 매력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잡아서 42,9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곽영훈 대표의 라이징 스탁 뷰노입니다.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4분기 실적이 이제 좋게 보는데 해외 진출 본격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 의료 AI 쪽에 이제 성장성을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장의 어떤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아주 좋은 또 실적을 또 성과를 또 보여줬었고 추후에도 실적 궤도가 좋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디지털 바이오 관련된 인프라 육성이 계획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더욱더 좀 구체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내년에 그 국내 보험 수가 적용이 기업마다 또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료 AI 쪽의 성장성이 더 돋보일 수 있고 지금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이 종목의 올해 국내 쪽의 어떤 성장은 대단히 좋았습니다만은 해외 쪽 성장은 대단히 약했어요. 그래서 해외 쪽의 로드맵이 나온 내년에 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뷰노를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 해외 진출 본격화 이 부분에 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 FDA나 보험 수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짚어주셨는데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세요? 네네. 현재 지금 3분기 긍정적이었고 4분기 좋게 나오고 그리고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뷰노메드 디카스의 또 의료 현장 도입이 좀 잘 되고 있고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FDA 인허가 취득을 위해서 현지 의료기관과 임상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해외 쪽에 진출한다는 거예요. 일본, 미국.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지금 뭐 4만 원 있지 않습니까? 4만 원인데 밑으로 한 3만 원 정도 하방을 좀 제한시키고요. 그것만 안 깨지면은 한 6만 원 잡고 가시면은 그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지금 4만 원인데 6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오셈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을 앞세워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소식 전해지며 최근 주목을 받았죠. 급등 후 9% 급락세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유입되며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는 벽산입니다. 건축 자재 업체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2%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나 싶었지만 현재 보합권으로 지금 내려왔네요. 3위 확인해 볼까요? 수젠텍입니다. 해외 진단용 의료기기 그리고 진단키트 생산 업체입니다. 최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 소식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현재 1% 가까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2위는 KINX가 차지했습니다. 얼마 전 오늘장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내년 경기 과천 데이터센터 완공에 따른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가면서 7% 탄력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LS 머티리얼즈가 차지했네요. 울트라 커패시터 경쟁력 부각으로 지난 12일 2호 따따블 종목으로 코스닥에 입성했죠. 이틀 연속 급등 후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 성공에 이어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면서 2%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어떤 변수에 주목하면서 주가 방향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신규주를 살펴볼 때는 5거래일째 되면은 이제 이평선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팁은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으면 반등세가 나타난다는 점이겠는데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월요일 이제 5일 이평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시간 외 추이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번에 더 시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 신규주의 연속적인 수급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2위 KINX도 보겠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13%대 급등으로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시간에서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7% 상승을 주고 있는데 신고가 이후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주식을 대입을 해봤을 때 미국 주식과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이기도 합니다. 에퀴닉스라는 종목이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KINX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90억을 대입을 해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5,80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외를 포함을 해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체력으로 시가총액 6,500억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고요. 이와 연결해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롯데정보통신도 함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총 6,500억까지 상승 여력이 더 있단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본토지수는 오후 들어서 외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해지수 0.5% 하락, 선전이 0.3%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가 미국발 훈풍에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오전장에는 3% 넘게 상승했는데 현재는 2%로 소폭 반납하게 됐지만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과 달리 호재는 많았습니다. 11월 소매 판매 규모가 전월비 10% 넘게 증가했고요. 산업 생산도 6.6%, 고정자산 투자액도 2.9% 늘면서 중국의 경제 회복에 신호탄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현재 16,7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세계 증시에 훈풍을 불러온 가운데 미국의 소비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3% 증가한 건데요. 10월에 이어 11월까지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인 만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